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일요일 비 내리는 밤 11시 40분 시작합니다. 비 내리는 밤이라고 하니까 무슨 라디오 DJ 같네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고 항공우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의 한화시스템, 방산과 위성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전장과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이슈만 좀 언급을 드리고요. 미국 증시, 한국 증시, MTS 시황은 어제 자세하게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미국 증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480명으로 점점 줄고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콘택트주, 특히 여행, 카지노, 레저 이런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백신 여권 이슈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여행주가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고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국채금리는 어저께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약보합이었는데 개별 종목은 오히려 하락한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졌고 환율도 상당히 좋은 상태다.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은 참 좋지만 외국인 수급은 이머징 마켓인 중국, 이런 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환경들, FOMC 회의라든지 인플레 우려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이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금요일 증시가 괜찮긴 했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역시도 사실 외국인 수급은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관 수급이 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 섹터는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포드의 이런 한 44조 정도 되는 이런 투자 계획들, 그리고 그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추가 증설 계획 한 60%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더 생산을 한다고 했죠. 좀 이런 것들이 전기차의 호재가 됐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섹터로의 강세는 저는 한 7월 정도는 돼야지 물론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성장주 매수를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좀 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주말 동안에 사실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3위인 에이다 정도가 조금 급등을 했다. 나머지는 유지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그렇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또 금요일 날 빠졌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월요일 날 약보합세 정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가상화폐가 사실 토요일 날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일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약보합세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가상화폐가 조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주가가 좋다던가 이렇게 좀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두나무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P4G라고 이제 서울 정상회의, 이제 환경 관련된 회의죠. 이런 것들이 좀 열렸는데 녹색 미래 정상회의라고 부를 수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결국엔 탄소 중립, 녹색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이나 또는 대행인들이 와서 모든 것들이 좀 일어났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 결국엔 기업들에도 결국엔 이런 저탄소 운동이 전차적으로 좀 펴지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50% 가까이 탄소에 절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주가 전망이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관련돼서도 이렇게 녹색 금융 이런 단어들도 등장했고, 사느니 2차 전지, 반도체, 그린 에너지 등 녹색 신사업 분야에 앞으로 5년간 14조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관련된 분야에선 당연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타 좀 주요 상황들 보면은 사실 LG전자가 잔디깎기 로봇을 출시했다는, 베타 버전 출시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이슈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런 것들도 로봇에 대해서 또 가전제품, 기본적으로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LG전자인데 이렇게 잔디깎기 로봇도 어쨌든 로봇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도 들어가고 공강 인지 능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형 로봇들도 점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그래도 기사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VC 사업으로 좀 더 나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고 MC 사업부 매각하고 VC 사업부 그다음에 로봇 사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들을 점점 더 이렇게 기사화 또는 마케팅을 하면서 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라면값 인상 수혜가 또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매년 반복되는 이슈긴 한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팜유라든지 이런 재료 원재 재료 값이 좀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개별 기업들의 악재이지만 어쨌든 라면 단가 인상을 한다면은 여기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도 써 있는 것들처럼 2분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음식품류에 비해서 라면 가격 상승은 굉장히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주가 모멘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수혜주는 아무래도 농심이라든지 삼양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하면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상승폭을 그대로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한 화요일이나 이 정도쯤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재무제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사실 뭐 코로나 저점 대비하면 2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유상증자 전까지는 여전히 횡보를 좀 거닐고 있고 유상증자 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신산업에 투자할 계획들을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하기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사실은 첫째잖아요. 그리고 하나 경영권 승계를 이제 조금씩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뭐 김동완 하나생명 전무 같은 경우는 하나투자증권 소개할 때도 간단하게 좀 상황을 뭐 지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김동건 사장이 결국엔 주력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주력 사업인 그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엔진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하나 시스템처럼 방산을 담당하면서 또 위성 사업까지 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같이 이제 계열사로 이렇게 꾸려지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 사업 중에서도 특히 항공우주는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주력 사업으로 지금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공우주나 방산이 급등을 했을 때도 사실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력, 주가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고요. 물론 당장 급등할 주식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실 제가 추천했던 것들은 보통 하루 이틀 또는 뭐 일주일 안에 급등한 주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별 호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어쨌든 유상증자도 다음 달 6월 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호재들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 지분도는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H솔루션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H솔루션의 2대 주주로 있는 하나 시스템이 어쨌든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H솔루션을 보유한 그런 김동완 회장의 입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이런 것들이 대단한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경영권 승계에 주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주가가 상태가 고점에 비교해서 여전히 한 20% 정도 낮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7월 달에 이제 마그나가 같이 조인트 벤처를 그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어쨌든 매수를 해놔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곳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는, 왜냐면 여전히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LG나 LX홀딩스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합병됐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는 큰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다라는 내용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12시 되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너무 이렇게 꼬이게 했네요. 근데 어쨌든 제 관점에, 어저께 올려드린 관점 그대로 사실 변하는 건 없고요. 6월 10일 동기 옵션 만기일, 그다음 6월 15일 FOMC 회의 전까지는 약보합 내지는 이제 테마주, 개별주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기차 섹터는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 그전에는 제가 사실 전기차 섹터 매수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이 일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지난 금요일에 오른 만큼 또 한동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래도 방향성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은 여전히 혼조세고 약보합 지속되고 있으니까 뭐 이럴 때 이제 성장주들, 제가 이제 저는 오히려 뭐 현대차, 기아차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LG도 이제 전장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LG전자나 이노텍, 뭐 실리콘웍스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로봇은 당연히 뭐 LG 계열사인 로보스타를 보고 있고,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에너지 솔루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리가이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점으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좀 분할 매수해 가면은 당연히 저는 올해 말 안에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도 마무리를 했네요.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이 내일까지 6월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